대표적인 예방처치라고 부르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실란트도 있고 불소도포도 있고. 그럼 뭐 어디 치과 갔더니 실란트 하래요, 홈메오기 하래요. 그 부작용은 하방에서 썩어버리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잘해주는 치과 대표원장, 소아청소년 치과 진료를 맡고 있는 고범진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홈메오기라고도 부르고 실란트라고 영어로 이제 말하기도 하고, 교과서에는 치면열구 전색술이라고 표현을 해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실링한다는 거예요. 치아에 보면 이렇게 홈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치아가 반듯반듯한 모양이 아니니까. 그래서 홈을 미리 이제 막아주고 메꿔주고 이렇게 해서 충치를 예방하자라는 술식인데, 유치에도 실란트를 하는 경우가 있고 연구치에도 실란트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제1대구치라고 부르는 연구치가 나오면 거기에다가 이제 주로 실란트를 하세요라고 추천을 해요. 근데 이거는 뭐 다른 이유가 좀 있어요. 이게 보험 적용을 해주기 시작하면서 약간 과거에는 이것들을 별로 이렇게 좀 신경을 안 쓰시던 선생님들이 거의 공짜에 가깝게 하다 보니까 좀 추천을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퍼지는 거죠. 근데 기본적인 원리는 어쨌든 이가 원래는 이렇게 홈들이 많이 썩으니까 거기를 미리 메꿔 놓자, 이렇게 시작된 술식입니다. 이것도 사실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대표적인 예방처치라고 부르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실란트도 있고 불소도포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도움이 되는 측면이 물론 있죠. 근데 이 술식을 시행함으로써 부작용이 생기는 것들도 상당히 많을 수 있어서 이것만 하면 충치가 무조건 안 생기건 도움이 된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이거 하면 무조건 좋아요, 안 하면 썩어요, 이러면서 좀 무분별하게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무조건적으로 실란트만 했다고 충치가 다 뭐 예방이 된다, 이렇게는 생각을 안 하시면 좋겠어요. 하면 안 되는 원칙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저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소아청소년 치과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 우식에 이완되었음이 확실하면 하지 말라고 해요. 이거의 원리는 이제 충치가 생기기 전에 홈을 먼저 메꿔버리자는 거니까, 충치가 생겼으면 이거를 치료를 해야죠. 두 번째 원칙이 있는데, 다 안 나왔으면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래서 냉출이 충분하지 않아서 치면에 있는 소아열구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렇게 홈들이 다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을 경우나, 아니면 그러니까 치은 판계라는 표현을 교과서에서 씁니다. 치은 판계는 치아의 끝부분에 치아가 맹출하다 보면 완전히 다 맹출하기 전에 뒤를 살짝 덮고 있는 잇몸을 말해요. 다 안 나왔을 때를 말해요. 그러면 하지 말고 기다려라, 양치질 교육을 하면서 기다려라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원칙에 따라서 사실은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구별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원칙을 어겨서 했을 때 부작용이 왜 나타나냐, 이건 첫 번째로는 재료의 성질과 관련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쓰는 재료의 태반이 물이랑 안 친해요. 실란트를 하는 재료는 레진 계열, 그러니까 소수성이라고 말하는 물과 안 친한 재료를 사용하거든요. 근데 이가 다 안 올라와 있으면 뭐 우리가 물을 뿌려서가 아니라 잇몸이나 이런 데서 계속 침도 올라오고 뭐 치은열구액 같은 액체가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수분 없이 이 실란트 재료를 적용할 수가 없어요. 잘못 적용해서 무조건 부작용이 생기고, 그 부작용은 하방에서 썩어버리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떨어지지 않고 잘 유지가 되면은 그동안은 계속 효과가 지속이 되는데, 실란트를 했다고 해서 안 썩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방에서 썩거나 아니면 경계 부위라는 게 생기죠. 그러니까 치아와 실란트 재료가 완전히 하나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경계 부위들이 뭐 변색되거나 썩거나 하는 부작용들이 또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실란트의 수명이 끝났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뭐 제거를 하거나 다른 식의 충치치료를 해주거나로 가겠죠. 소아청소년 치과학 그 교과서에는요 16세 이상은 할 필요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굳이 성인은 이제 와서 나 그럼 안 썩었으니까 나 실란트 하면서 안 썩겠지, 굳이 그러진 않아도 되고요. 반대로 그러면 유치에도 그럼 실란트를 해야 되나요, 이러시긴 하는데, 뭐 그렇게 하시는 소아치과 선생님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좀 현명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신경치료까지 갈 만큼의 그런 안 좋은 충치들이 생기는 주된 부위는 치아랑 치아 사이예요. 인접면 충치로 인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 찝는 면은 사실 거의 대부분 관리가 돼요. 그러면 찝는 면에 홈을 메꿔 놓는 요 실란트는 아이들의 충치 예방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도 굳이 할 필요 없고, 아이들 유치는 어차피 예방을 할 수가 없는 술식이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게 되고요. 불소도포라는 것의 효과에 집중하면 안 되고요. 불소가 효과가 있는지를 우선 얘기를 해봐야 돼요. 불소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들이 전문가 불소도포라고 하는, 치과에 찾아와서 저 불소 발라주세요 라고 하는 걸로 불소를 어떻게 작용을 하도록 해주는 거는 조금 옛날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8, 90년대 정도에 이런 거죠. 애 데리고 치과 갔다 그러면 그 치과 사기꾼이네 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의 시절에 치과사들이 막
답답했던 거예요. 불소 바르세요, 아니면은 막 수돗물에 불소 넣으세요, 이러던 시절의 관행이 좀 이어져 오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요. 불소가 안 좋다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좋은데 치과에서 그렇게 열을 내면서 발라주거나 불소도포 해줄 만큼의 시절인가?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집에서 고불소책을 쓰는 건 중요하고요. 이것들 자체를 저희가 알려드리고 또는 이렇게 어떻게 하세요라고 계몽할 정도는 필요하지만 요즘 세상에는 불소 농도가 부족해서 썩는 아이들은 없다. 오히려 먹을 게 너무 풍부해서 썩는 거니까 치과에서는 불소도포를 무조건 하자라기보다는 불소 자체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집에서 교육을 하자.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이제 요즘에 제가 많이 듣는 거죠. 어디 치과 갔더니 실란트 하래요, 홈메오기 하래요,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만들어 본 영상이에요. 그래서 뭐 좋다 안 좋다 당연히 다 좋은 거죠. 치과에서 하는 것들, 저희가 역사적으로 학계에서 만들어 놓은 많은 예방적인 처치들이나 술식들, 또 치료들은 단 하나도 나쁜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진 건 없어요. 대신 무분별하게 적용을 하거나 필요 없는데 적용을 하면 안 된다라는 원칙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해봤고요. 실란트를 하든 뭐 양치를 열심히 하든 뭐가 됐든 구강위생 건강 관리에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다들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범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